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인데요. 오늘 방송은 비중 조절을 오늘 많이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이유들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왼쪽이 월간 차트이고 이쪽이 이제 일간 차트인데요. 아까 그 제가 낮에 카페에 올려드렸던 그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 장기 볼린저 밴드를 설명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약간의 시황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어, 그, 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2021년은 2006이 월간 차트로 보고 설명을 해볼게요. 2020년도에 이 강력한 이 상승을 2021년도에도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요. 사실 지금도 어, 코스피가 3215인데 현재 2021년도가 아니라 2022년도의 실적을 게 어떤 그 맥스 부분 근처까지 좀 이미 좀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3200에서 뭐 3300 혹은 뭐 3400 뭐 이렇게 갔을 때 사실 지수 상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조금 느낌은 다르게, 그러니까 기대 수익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꽤 많은 어떤 좋은 어떤 경제 지표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어떤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시장이 이렇게 보조 지표들의 어떤 과열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조정 느낌도 있긴 하지만 조정이 시작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추세적인 어떤 하락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년처럼 이렇게 강한 상승도 아닐 것 같고, 그러면은 횡보나 약간의 뭐 이런 모습들을 좀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강한 상승은 조금 막혀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하락도 아니고, 왜냐면 실적들이 강하게 계속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횡보 정도의 느낌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 그 카페에 올려드렸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춰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한 10종목에서 한 20종목 정도의 개별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한 30개 정도의 종목으로 분산을 좀 더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 수익을 낮추고 종목 개수를 좀 더 분산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느낌이 있냐면 과거처럼 시장이 추세적 상승이 아니라면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과정을 겪은다면 내가 보유한 종목들을 중간중간에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실적이 계속 우상향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매도를 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기준을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해보면 어느 정도의 물량을 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량이 이 정도면 물량을 덜고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더 덜어 나가는, 그리고 나머지 좀 작은 물량은 실적을 따라 한번 끝까지 한번 냅둬 보는 뭐 이런 모습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이것까지도 매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이 많이 나왔다면. 그리고 그렇다고 시장이 꺼지는 게 아니고 시장이 완전히 이제 추세적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비우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아주 좀 저렴한 것들, 실적 대비 주가가 덜 오른 것들은 매수하고, 그래서 저절로 리밸런싱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종목들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종목을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그 대부분 절반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한 종목을 추가 매수를 했고, 두 종목을 신규 매수. 그러니까 비싼 걸 팔고 비싼 거를 비중을 줄이고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조금 물량을 늘리는, 이렇게 해서 저절로 리밸런싱이 되게끔, 그리고 이익 난 거를 뺏기지 않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항상 후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가는 주식을 여기서 물량을 줄였을 때 더 가버리면 정말 배도 아프거든요. 근데 잘 가는 주식을 여기서 물량을 줄였을 때 얘가 만약에 꺾이면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 칭찬하죠. 그리고 이게 다시 싸졌을 때 여기서 다시 좋은 회사라면, 실적이 계속 우상향 된다면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를 해서 다시 따라가는, 그래서 여기서 물량을 줄이는 것들이 사실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가는 것도 이 매도를 하는 당신은 모르는 것이고, 꺾일 것도 사실 당신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면 좀 같이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한다면 물량을 줄이는 것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물량을 줄였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면 인터로조를 좀 줄였죠. 인터로조를 인터로조를 그쵸? 이 부분에서 절반 정도를 일단은 물량을 덜었고요. 그러니까 월간 차트와 저희가 좀 같이 보긴 하는데, 사실 요 언저리가 저희의 목표가긴 합니다. 25,000원 이상에서는 좀 기분 좋게 물량을 더 확 줄일 수도 있겠다. 근데 아직 실적 대비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실적 대비 많이 비싼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량을 좀 줄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KH바텍. KH바텍도 물량을 오늘 이 구간에서, 사실 이 종목을 과거에도 계속 매수와 매도를 좀 자주 했지만 이 구간에서 매수하고, 사실 2차 매수를 하고 싶었었는데 2차 매수할 기회가 없이 바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그래도 이익을 좀 지키자라는 의미가 있었고, 사실 이 기업은 분명히 등락은 있겠지만 올해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좀 길게 끝까지 좀 따라가면서 좀 물량을 늘리고 줄이고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계속 좀 그래도 계속 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KG 모빌리언스가 KG 모빌리언스도 사실 이것도 이건 좀 이제 여러 번 매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작게 한번 보면 1차 매수 하자마자 하루 이틀 있다가 바로 올라 버리는 바람에 절반을 축소했고, 그다음에 좀 많이 내려온 듯해서 다시 2차 매수를 했는데 그다음부터 시장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요 정도 왔을 때 매도를 새로 했고요. 이 전체 매도를 한 이유는 요때 매수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생각보다 빨리 올라주지 않고,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제대로 된 1차 매수를 했고, 1차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서 절반의 물량을 다시 좀 줄이는, 이 패턴이 아까 그 카페에서 말씀드렸던 그 장기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부분과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도 역시 올해 실적이 너무 좋아서 한 번에 물량을 다 줄이긴 너무 좀 억울한 이런 모습도 있긴 있습니다. 경동나비엔도 오늘 물량을 좀 줄였습니다. 절반을 줄였고요. 근데 얘도 보면은 어떻게 매수를 했었냐면 이렇게 보면 음,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를 이렇게 좀 여기가 그래도 이 구간이 좀 해볼만 하겠구나 실적 대비해서 좀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조금 횡보 기간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올라주는 이 초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물량이 3번 정도 들어가서 꽉 차 있기 때문에 일단 물량을 좀 덜어주는 부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것을 바로 팔 생각은 아니고요. 추세를 조금 더 길게 좀 볼 생각입니다. 보통 주가라는 것이 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를 보면 이렇게 쭉 올라오더라도 한참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한 뭐 중반 혹은 뭐 그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그렇지만 물량이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익을 좀 확정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하이브는 저희가 목표는 뭐라 할까요? 어, 사실 오프라인 공연을 하는 것까지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올해 실적보다 사실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조금 더 성장률은 둔화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내년은 진짜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도 사실 엄청난 실적 성장을 보이지만 내년은 더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실적 성장이 좀 둔화되는 것에 따른 어떤 좀 뭐 횡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 그렇지만 내년의 실적이 너무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추세적 하락보다는 횡보의 느낌도 납니다. 그럴 것이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일단 요때 매수를 1차 매수, 2차 매수를 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절반 정도 물량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어, 이거는 그래도 추세를 보면서 일단은 이익을 난 것을 좀 지키는 걸 우선으로 하고요. 좋은 회사라고 끝까지 들고 가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나의 어떤 기대 수익을 충족했으면 욕심 버리고 또 기회 비용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또 저평가된 종목들을 좀 추가하는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바디도 좀 오래된 종목이잖아요. 인바디도 어, 보면은 지금 이게 좀 작게 해서 그런데 최근에 상승률이 가팔랐습니다. 꽤 그죠? 상승률이 좀 꽤 둥글게 올라가는 이렇게 가파른 모습이었고 그래서 오늘 1차 매도 그러니까 절반 매도를 했고 하지만 저는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량을 절반 정도만 했고 나머지는 추세를 좀 따라가도록 하고요. 실적과 추세를 확인하도록 하고요. 롯데 쇼핑도 오래된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은 저희가 효율이 없는 그러니까 보유한 것에 비해 보유한 기간에 비해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고 오늘 절반의 물량을 줄였는데 이 회사가 뭐 실적이 추세적으로 좋아진다라기보다 수익성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적자에서 흑자 전환한다라는 어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것이지 신규 매수하고 싶은 종목은 아닙니다. 사실 이 종목은. 그래서 지금 나머지 물량으로 뭐 더 추가 매수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고 남은 물량을 이 종목의 추세가 꺾일 때쯤까지 좀 가져가서 그냥 정리하는 것으로. 왜냐면 더 실적이 좋은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공략할 것이고 사실 이 종목은 저희의 성향과 좀 달랐어요. 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아주 저평가라는 어떤 아이디어로 투자를 했지만
그때부터 일본과의 관계, 뭐 소부장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들, 뭐 이런 것들이 끼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힘들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도 물량을 조금 줄이는 부분 때문에 마음이 좀 가벼워진다라는 말씀드리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좋은 회사인지 알면서도 수익을 많이 못 냈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최근에 다시 매수를 한 것이죠. 작년에 매수했다가 최근에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절반 매도하고 또 나머지 물량이 또 절반 매도. 그러니까 지금 25% 정도 물량이 남았는데요. 사실 이 회사의 기술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믿고. 근데 변동성이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에 많은 물량으로 어, 많은 물량을 이렇게 홀딩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요. 사실 이 바닥 대비해서 벌써 60%뭐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렇다면 어, 만족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물량은 한 25% 나머지 물량으로 계속 해보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근데 여기는 종목들이 다 좋습니다. 다 좋고 하기 때문에 더 좀 추세를 보도록 하겠고, 아무튼 절반을 매도함으로써 이 종목의 이익이 확정된다라는 것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익이 확정됐고 나머지 물량은 내가 산 가격보다만 위에만 팔면 무조건 다 수익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시장이 수익을 벌어다 주는 이런 단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다. 물량을 좀 더 줄이면 더 장기적으로 또 보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수 관련한 쪽은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 매수를 예전에도 이 종목은 괜찮다 이런 종목을 좀 많이 이야기했을 때 어, 매도 이야기를 같이 안 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의견보다는 매도, 그러니까 물량을 줄인 거나 물량을 줄이고 싶은 것 혹은 매도 완료된 것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비중이 종목들을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다음에는 그리고 완전히 매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렸지만, 사실 이 매도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매도라는 부분과 매수라는 부분은 같은 뒤집은 거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매수의 기준은 뭐냐면 실적 대비 주가가 덜 올랐을 때, 그리고 실적이 아주 추세적으로 계속 무섭게 상승할 때, 그래서 지금은 조금 비싸 보이지만 미래의 실적을 반영하면 지금은 그래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매수하고요. 매도는 이와 반대가 되는 거겠죠. 일단은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올랐을 때는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안 좋게 변하는 애들은 매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과 별개로 그냥 주가가 막 오를 때가 있거든요. 어떤 테마에 엮이든 어떤 수급에 엮이든 그런 애들도 조금 물량을 덜어내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매수와 매도 이유는 명확합니다. 매수 이유가 명확하면 매도 이유도 명확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종목을 하나씩 매도할 때 왜 매수했는지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매도한 이유의 반대가 매수의 이유일 테고 하니까요.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방송을 하고요. 예, 그리고 카페에 제가 장기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방식을 설명드린 것을 너무 이것을 뭐 100% 신뢰하지 마십시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너무 많고요. 이 안에서 장기 볼린저 밴드는 이만큼의 비중도 차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 분석들이 있고, 또 이 안에는 기본적 분석들도 많이 있거든요. 수많은 것 중에 이만큼을 설명드린 것이고, 이것으로 너무 주식을 쉽게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어떤 남의 이야기들은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투자 성향과 투자 기간에 맞게 다시 이렇게 살을 붙여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